누군가에게 당신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듯 버림받은 적이 있나요? 주는 만큼 더 투명해지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이 모를지도 모르는 건 이 판을 뒤집을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임이나 조작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것, 내면의 변화.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거절했던 사람이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5가지 태도를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결코 다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잃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거예요. 끝까지 있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꿀 수도 있어요. 거절은 아무리 조용해 보여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을 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훨씬 더 미묘한 층위, 정신과 에너지까지 건드리죠. 누군가 당신을 떠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단순히 관계의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이에요. 마치 당신이 자신의 빛, 존재,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오해는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필사적으로 쫓아요. 설명을, 이유를, 뒤에 있는 논리를, 남의 행동에서 고통을 덜어줄 어떤 제스처를 찾으려 하죠. 버림받은 채로 뒤에 남겨진 고통을 완화시켜줄 어떤 신호라도요. 하지만 답은 결코 밖에 있지 않아요. 열쇠는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그 부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어요. 버림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해요. 그리고 밖에서만 찾으려 하는 한, 오직 내면에서만 재건될 수 있는 것을 찾는 한, 당신은 고통이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는 순환에 갇힐 거예요. 칼 융은 말했죠. 자신이 부정하는 것은 내면에서 당신을 통제한다. 이런 맥락에서 거절은 당신이 회피해온 것을 마주하라는 혹독한 초대장이에요. 당신이 없는 줄 알았던 불안들, 충분치 않다는 두려움, 사랑으로 위장된 정서적 의존성, 당신이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선택받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 변화해요. 판이 바뀌어요. 왜냐면 당신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자존감 위에 더 이상 권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장소에 접근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돼요. 당신이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강력한 태도는 의식적인 후퇴예요. 도피나 자존심과 혼동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자극하기 위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곳에서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낼 필요 없다는 명확함과 존엄성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 침묵은 벌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존중의 행동이에요. 당신이 알아채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내부의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바꿔요. 정신적으로 부재는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당신이 뛰어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사라질 때 상대의 무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단순했던 서사가 그녀는 아직 거기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의심, 불안, 불확실성이 피어나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냥꾼의 원형, 아키타입이 나타나요. 도망가는 것이 포획의 욕망을 자극하죠. 이전엔 예측 가능했던 것이 멀어질 때 매혹을 불러일으켜요. 인간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더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당신의 고요한 부재가 굳건하고 극적인 설명 없이, 애원 없이 진짜일 때야 균형이 깨져요. 그리고 감정적 주도권을 상대가 유지하던 패턴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당신을 떠나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고 여겨졌던 것이 내부적으로 다시 질문받기 시작해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은 실제 후퇴일 때만 성립해요. 연기가 아니어야 해요.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를 거둬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더 이상 간접적인 메시지, 조용한 스토킹, 기억되고자 하는 은밀한 시도는 없어요. 오직 성숙하고 온전한 수련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상대는 그 침묵을 기억, 가정, 투영으로 채우기 시작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느껴요. 그리고 그가 느끼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던 사람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남겨진 공허함이에요. 이제 두 번째 태도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재건,
그리고 이것은 더욱 깊은 변화를 일으켜요. 거절의 고통은 우리를 산산조각 내요.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더 진실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당신은 누굴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나요?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당신 자신 중 무엇을 포기했나요? 타인의 공간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꿈을 접었나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할 순간이에요. 진정한 재건은 상대가 원했던 버전이 되는 것을 멈추고 진짜 자기 자신이 되기로 결심할 때 시작돼요. 편집된 모습이 아닌 당신의 본질, 모든 뉘앙스, 빛과 그림자를 가진 있는 그대로의 당신. 당신은 단지 상대에게 당신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보여주기 위해 변할 필요가 없어요. 더 당신다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매력을 만들어내요. 진정한 끌림은 진정성에서 나와요. 당신은 다시 당신의 열정, 가치관, 잊혀졌던 프로젝트들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변화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느껴져요. 당신의 말투, 걸음걸이, 세상 속에서 당신이 자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파장을 띠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잃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새로운 존재감은 지인들, 우연한 만남, 소셜미디어에서 감지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을 거절했던 사람의 무의식이 그것을 가장 먼저 느껴요. 인간의 마음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바뀔 때 상대는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 감각은 강력한 감정적 트리거를 건드려요. 후회,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에요.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산산조각 난 채로 살아가는데 지쳐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당신 자신 외에 아무도 당신을 구해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조용하고 견고하며 진정성 있는 재건은 당신을 저항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외모 때문도 지위 때문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당신이 내뿜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선택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미 존재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모든 게 바뀌어요. 당신 안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이 힘에 접속할 때 세상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느껴지는 무언가. 이 에너지는 무시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점은 노력에서 오지 않고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진정성으로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갈 때 섬세하면서도 깊은 방식으로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결핍, 절박함, 집착의 파장을 내지 않아요. 대신 온전한 평화, 존재감을 내뿜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마치 천둥처럼 과거에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에너지 장에 울려 퍼져요. 칼 융은 이것을 아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 림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어울리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살지 않을 때 시작되는 정신통합의 과정이에요. 당신은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존재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개별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바라는 에너지는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끌어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 주위에는 고유의 에너지장이 생기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끌어당기죠. 이것은 실제로 감지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공간에 들어설 때 아무 말 없이도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느껴요. 그것은 외모도 옷도 말투도 아니에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지니고 있는가에 관한 거예요. 시선에 담긴 단단함, 몸짓에 담긴 고요함,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묵직한 자신감.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팔리지 않아. 우연한 만남에서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오랜 지인들이 뭔가 달라졌네 라고 말하지만 이유는 설명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숙함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빛의 빛남이라 표현해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건 당신의 에너지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된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이 변화는 당신을 거절했던 사람에게도 도달해요.
더 이상 직접적인 연락이 없어도 당신이 올리는 걸 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무의식은 논리를 초월한 차원에서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밀어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에 접근할 수 없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의 자아를 강하게 흔들어요. 바로 이 순간 후회는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심리적 불편함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상대는 이제야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된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제는 다시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감각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이 에너지는 당신 내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을 멈췄을 때 비로소 생겨나요. 단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괜찮을 때, 치유가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본성이 되었을 때예요.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여정에 머무르기로 한 당신의 결정이에요. 네 번째 태도는 아마도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태도예요. 보이지 않는 연결 고리를 끊는 것. 관계가 끝난 후에도 깊이 연결되었던 두 사람 사이에는 계속해서 어떤 것이 맥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신적인 끈으로 조용하고 종종 감지하기 어려우나 매우 현실적인 유대예요. 이 유대는 단순히 연락을 끊는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희망, 집착, 언젠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은밀한 기대감이 그것을 계속 살아있게 만들죠. 그리고 이 유대가 존재하는 한, 당신은 육체적으로는 멀리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연결된 상태예요. 이 유대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차단하거나 삭제하거나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단절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단절은 당신이 진정으로 이름을 받아들일 때에만 일어나요. 실패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단계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방은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될 때 시작돼요. 도와줄 때예요. 이해받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예요. 당신의 영혼을 더 이상 살찌우지 않고 오히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만을 먹여 살리는 유대를 끊는 순간 진짜 자유가 찾아와요. 이 연결 고리를 자를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나요. 상대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내면 세계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요. 정신적 연결이 끊기고 예전엔 당연했던 당신의 감정적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요. 이 완전한 부재가 상대방의 통제감을 무너뜨려요. 거절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안정감은 당신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였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빈자리는 조작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의 단절로 느껴져요. 메아리처럼 울리는 부재. 상대는 예전처럼 당신을 찾지만 이제는 아무도 거기에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을 떠났던 사람은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스스로 묻게 돼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질문의 대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우리를 5번째이자 마지막 태도로 이끌어요. 당신의 운명을 향해 걸어가기. 이것이 결정적인 한 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집착의 포기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했던 모든 것을 지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지나간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배움으로 변환한 다음 계속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타인을 향해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걷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향해 걷기 시작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한번 변화해요. 이제 그것은 방향, 집중,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되돌아올 누군가를 기다리며 멈춰 있지 않아요. 당신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매력은 압도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필요성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의 새로운 자아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사랑을 불러일으켜요. 억지로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희소하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온전함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거절했던 사람이 이 변화를 인식하게 될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엔 선택처럼 보였던 당신의 부재는 이제 무게가 있는 짐이 되어요. 가볍게만 느껴졌던 기억이 이제는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에요. 당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밀려난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리고 이제 당신은 도착했어요.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고통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때로 이런 영상 하나가 누군가를 자기 자신을 버리는 순환에서 구해낼 수 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조용히 과시 없이 증명할 필요 없이 변화할 때 그 변화는 언젠가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의 마음과 시선에 피할 수 없이 다가가게 돼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든 상관없어요. 진짜 변화는 시간과 공간, 심지어 상대의 자존심까지도 뚫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완전한 부재는 육체적 거리가 아니라 에너지의 부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부재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처를 남겨요. 당신이 거기에 있었을 때 거절당한 이후에도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희미한 존재감이 있었어요. 여전히 희망의 끈이 있었고 누군가 돌아올 수 있는 출입구가 남아 있었어요. 상대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나 이제 그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치유 때문에. 그리고 그 침묵은 파괴적이에요. 상대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감정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고 각본이 바뀌어요. 당신이 늘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의심과 불안, 그리고 공허함으로 변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후회가 태어나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라 서서히 퍼져나가는 내면의 과정으로서 상대는 기억을 다시 더듬고 나눴던 대화와 순간들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당연했던 것들이 의문으로 바뀌고 당신의 존재에 대한 기억은 이제 당신의 부재와 겹쳐져 느껴져요. 그때 상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해요. 내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잃은 건 아닐까? 너무 성급하게 떠난 건 아닐까? 이제 정말 늦은 건 아닐까? 이제 당신은 더 강하고 중심이 잡히고 온전해진 새로운 자아로 존재하고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더 이상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살아가요. 그리고 이 단순함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상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이야기 속에서 취약한 쪽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모든 것 이후에도 스스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상대의 자아에게 견디기 힘든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진짜로 변화하고 드물어진 사람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의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자신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당신은 자신을 품어줬고 스스로를 치유했어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돌아왔다. 이 문장은 당신의 재탄생을 선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실이에요. 당신이 끝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은 사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의 시작이었어요. 당신 자신의 심장과 다시 만나는 여정, 거절은 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초대장이었어요. 거칠고도 필연적인 부름이었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쫓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로 걸어가기 시작하라는 신호였어요. 당신은 이 여정을 고통 속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깨어난 의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잃었던 것은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당신은 돌아왔어요. 이 여정을 되돌아보세요. 그 모든 눈물, 모든 침묵도 버텨내기, 힘들었던 하루하루,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어요. 당신의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순간 이제 당신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깎지 않아요. 관심에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아요. 누구의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고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자아는 목적에 의해 이끌리고 진실에 의해 영감을 받고 자기 사랑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만약 당신을 거절했던 누군가가 아직도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 인식조차도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걸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귀환이야말로 가장 중요했어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고 이 여정을 저와 함께 계속해요. 무엇보다 당신의 새로운 자아를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선택받으려는 시도를 멈출 때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것. 국어를 멈출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치유로부터 오는 부재는 결핍으로 가득한 존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 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진짜로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 이 변화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심장이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랑의 근원이 되었어요. 이제 당신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 이뤄낸 깊이에 다이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당신의 빛은 이제 아무 시선에게나 허락되지 않아요. 당신의 존재는 불안한 손에 담기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진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불안한 손에 담기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진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